오늘은 상담론 들어갈 차례 맞지 않나? 교재 362페이지. 됐어? 상담론은 오늘하고 다음 주로 끝내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 연구 및 통계 들어가서 학원도 마무리 짓자. 됐어? 자, 여기 보자. 상담론은 여러 개 파트가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가벼운 파트 중에 하나일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딱 취하고, 근데 웬만한 것도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해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숨하고 문제가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 자, 그러면 상담론에 처음에 이제 생활지도라고 돼 있지 않니? 제 1절. 생활지도. 머리 들고. 근데 이거는 뭐, 그치? 말 그대로 어때? 학습자들의 어떤 생활을 지도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생활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 생활지도는 이제 교재를 좀 보면은, 362페이지에서 쭉 넘겨봐봐. 생활지도의 과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서, 뭐 집단 지도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 찾았어?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장황하게 한 번 정도는 읽어보는데, 우리가 요약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응? 자, 보충 자료로 와봐. 보면, 이제 생활 지도라고 돼 있고, 생활 지도의 이해. 처음에, 이제 생활 지도라는 게 뭔지 그 박스로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놨잖아. 그치? 읽으면, 학생의 자율적이며 계속적인 성장을 조력하고 지도 및 조언하는 활동이다. 밑에 생활 지도의 원리 해서 처음에 생활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리가 있다라고 그래. 총 6가지를 이렇게 5가지를 꼽아놓고 있지 않아? 그 중에서 처음에 자아실현의 원리, 그거 좀 체크 좀 해봐. 자아실현의 원리라 하면은 옆에 바로 읽어. 뭐라고 돼 있어? 생활지도의 궁극적인 목적, 자아실현은 내적 동기를 인정하고 전인적 발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아실현의 원리는 생활지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뭐, 그치? 학습자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해주는 거 아니야? 자아실현이만 하면은 내적 동기를 얘기하는 거지 뭐, 그치? 또 내려가. 4번째 표현 봐봐. 자율성 존중의 원리다. 보면 생활지도는 학생의 성장을 조력하는 과정이므로 문제 해결의 자율적 능력과 태도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그치? 대상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그 옆에서 생활지도 한다 그래서 생활지도 하는 사람이 너무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주입시로 밀어놓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대상자의 자율성은? 그래서 자율적 능력과 태도를 강조함. 이게 이제 생활 지도의 기본 원리 중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 됐어? 그 두 가지 원리의 의미를 좀 부여하고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다 이해되는 거고. 그 밑에 또 보자. 뭐라고 돼 있어? 이제 생활 지도를 실천하는데 원리가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도 총 이제 6개를 쭉 하는데, 그 이제 2개만 또 스메타 선별해 줄게. 자, 두 번째 봐봐. 균등성의 원리. 그러니까 생활 지도를 하는데, 꼭 문제가 있는 학생만을 생활 지도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치? 모든 학생이 대상이 되는 거지, 그치? 잘하든 못하든, 그치? 문제가 있든 없든, 그치? 모든 학생들이 생활 지도의 대상이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균등성의 원리를 하면은 모든 학생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그 적극성의 원리 체크해봐. 생활 지도에서 이제 적극성의 원리를 하면은 지도보다 예방을 먼저 우선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적극적인 예방,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치료 또는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먼저 우선시한다는 거. 그러니까 생활지도나 상담에서 다 해당되는 부분일 거야, 그치?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가 이미 발생이 된 상태에서 생활지도와 상담을 통해서 그거를 뭐 어떤 치료나 또는 어떤 뭐 거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지, 그치? 이미 스크래치 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어떤 한계가 있잖아, 그치? 예방. 그래서 요 생활지도의 실천 원리 중에서 적극성의 원리라 하면은 예방을 우선시한다는 거, 그치? 얘기됐나? 요 두 가지 원리, 응? 균등성의 원리나 적극성의 원리, 요 두 가지를 그 이제 원리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뭐 나머지까지 막 해서 다 뭐 이렇게 머릿속에 주입하지는 말고 그 두 가지 중심으로 이렇게 기억을 좀 해. 얘기 됐나?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밑에 봐봐. 생활 지도의 과정이라고 나오지 않아? 자, 별표해. 요 생활지도에서의 과정, 요게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그제? 여러분들한테 제시되는 내용일 거야. 자, 머리 들자. 필기는 필요 없고. 이제 생활지도를 하는데, 그냥 막 곧대곧이 뭐 어떤 체계적이지 못하고, 무대뽀로, 그치? 임시적으로. 그거는 생활지도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 맞지 않아, 그치? 생활지도를 통해서 좀 더 개선된 모습을 가고자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생활지도 과정 자체가 혼란스러우면 어떨까? 체계적이지 못하면. 그럼 받는 사람이 또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은 정해졌고, 그치? 그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요 5개의 과정을 얘기해. 자, 처음에 봐봐. 처음에 무슨 과정으로 돼 있어? 조사 활동으로 돼 있지 않니? 조사 활동이 뭐야? 읽으면 바로 나오지 뭐. 뭐라고 돼 있어? 학생 개인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고 이제 수집하는 단계, 그치? 이게 됐나? 그러니까 학생 개개인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다 수집을 해놔야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정보 활동의 단계. 읽어봐. 무슨 단계? 학생의 문제 해결과 적응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그치? 이게 이제 정보 활동의 단계라고 얘기를 해. 어떤 학생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에 적응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있잖아. 그치? 그것을 이제 제공하는 활동이 정보 활동의 단계라고 얘기를 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단계가 상담 활동. 상담 활동은 말 그대로지. 뭐예요? 가장 중획적인 그런 활동이다. 그래서 이제 학생과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상담을 통한, 그치? 상담에 대한 이제 행위, 활동을 이제 하는 단계를 얘기하겠죠. 그럼, 그치?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무슨 단계야? 정치 활동, 그치? 자, 정치 활동을 특히 표시해. 밑줄 쳐. 정치 활동이라 하면은 보면 상담 결과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활동이 정치 활동이라는 단계야. 그러니까 정치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뭐지? 좀 더 효율성을 이제 키우는 단계가 정치 활동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 활동의 단계는 이제 상담 결과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활동. 이게 이제 정치 활동의 단계. 자,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 단계는 뭐예요? 추수 활동도 줄 쳐봐. 추수 활동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후 지도 활동, 그치? 근데 다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결과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가 활동을 사후 활동 단계라고 얘기해요. 자료 받아야지. 그래서 자, 여기 좀 보자. 여기 봐. 이제 머리 들어가. 우리가 이제 생활 지도의 과정은 이렇게 이제 5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치? 이루어지고 행해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많이 물어. 응? 그래서 조사활동, 정보, 상담, 정치, 추수활동에서 요 과정, 순서도 묻고, 과정이 어떤 특징적인 것도 많이 물어. 근데 가장 많이 묻는 건 여기지, 여기. 정치활동과 추수활동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물어. 응? 그러니까 정치의 개념과 추수의 개념을, 자, 추수는 이제 수학하는 걸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지, 그치? 평가하는 단계로 봐야 되겠지. 그러면 추수활동 단계는 이제 평가 단계로 보는 게 맞을 거야. 네? 얘기 됐나? 요거 문제로 요거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자, 얘보다는 문제를 가지고 더 연습하는 게 맞아. 자, 뒷장 넘겨봐봐. 기출문제 펴봐. 교재는 저기 펴놓으면 되지? 상담론 들어가는 거야. 이제 기출문제를 쫙 펴서 뒤에 넘기면 기출문제 나오지? 자,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 자, 1번 문제 답 찾아봐. 이런 거는 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풀어야 되지. 어느 게 답이 돼야 돼? 1번 문제? 1번은 어때? 학생의 성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이건 생활지도가 아니지, 그치? 성적 관리에 대한 거는 생활지도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지, 그치? 이거는
학업 성적에 대한 관리인 거지, 그치? 2번은 문제 학생을 중심으로, 아니야, 아까 우리가 생활지도의 기본 원리 중에서 어떤 원리 있었어? 균등성의 원리가 있었잖아. 그게 뭐였지? 모든 학생들이 다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는 학생도 예방 차원이니까. 생활지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예방이라 그랬잖아. 3번이 답이 돼야지. 3번. 4번은 담임교사, 상담교사 따로 어디 있어, 그치? 다 상황에 맞춰서 누구나, 그치?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담당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뭐, 그치? 맞나? 오케이. 몇 번 답? 3번. 이런 답은 그냥 찾아내야 될 것 같아. 자, 2번 문제 또 풀어봐. 2번 문제도 어느 게 답이 돼야 되나? 그렇죠? 이것도 3번이 답이 돼야 되지 않겠네? 문제 유발 가능성이 없는 학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던 균등성의 원리에 안 맞는 거지, 뭐, 그치? 얘기됐어? 뒷장 넘겨봐. 자, 3번 문제 또 풀어봐. 어느 게 답일까? 생활지도의 개념에서는 요 생활지도의 과정, 요 부분을 문제를 내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찾았어? 우리만 우선 주어진 글 좀 읽어봐봐.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특별 활동 부서에 참여하게 한다. 요게 가장 임팩트 있게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봐, 얘들아. 자, 잠깐 여기 좀 보자. 생활지도의 과정 중에서 조사 활동은 처음에 어떤 단계였어? 개개인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거였잖아. 그 다음에 정보 활동의 단계는 뭐였지?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정치 활동이 뭐였지? 그치? 이러한 상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시켜 나가는 거잖아. 그치?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시켜 나가는 거잖아. 맞나? 오케이. 몇 번다? 정치 활동이 맞는 거지. 4번은 어느 게 답일까? 4번 찾아봐봐. 잘 읽어야 돼? 몇 번? 몇 번? 이 문제는 그 문제에서 봐봐. 다음 생활지도 활동 중에서 학생의 진학, 취업, 특별활동 부서의 선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보 제공에 훅 가서 몇 번으로 빨려 들어가기 쉬워? 2번으로 가기 쉽지 않니? 근데 아니지. 여기 봐봐. 이 정보 활동 단계에서는 무슨 정보가 제공이 됐던 거지? 그 문제에 따른 정보 자료를 제공했던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여기서 어때? 여기서가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고 타당한 제안 정보가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주는 거잖아. 어이? 여기 잠깐 머리 들어봐. 요거 구분 잘해야 돼? 여기서 주는 정보는 문제, 생활지도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문제에 대한 자료 제공이잖아.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 뭔가 얘기를 하려면, 그치 않나? 근데 여기서는 어때?
나 이제 상담 활동을 끝난 상태에서의 이제 효율적인 정보 활용인 거지, 이거는. 그치? 맞나? 그러니까 몇 번 답이었던 거야? 4번. 4번 답이었던 거지. 5번. 3번. 3번 답이지, 3번. 자, 5번 문제 풀어봐. 찾았어? 이거야 뭐 순서대로 가면 되지 뭐, 그치? 자, 머리 들고 자, 부르자. 조사, 정보, 상담, 정치, 추수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몇 번? 3번. 3번이 맞지? 자, 마지막으로 6번 문제 하나 쫙 풀어봐봐. 이제 마지막으로 6번 문제까지 하나 쫙 풀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들어가자. 답이 1번으로 바로 나와야지, 얘들아. 뭐 고민해. 1번이 뭐야?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예방하기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아니, 뭘 먼저 중점에 둬야 돼? 예방, 그치? 사후약방문적인 건 안 되지, 그치? 이미 죽었는데 무슨,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얻는 게 적극성의 원리라 그랬잖아, 아까. 그치? 맞나? 오케이. 1번이 틀린 거지, 뭐. 나머지 2, 3, 4번도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럼 생활지도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부분 다시 이해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자, 이제, 교재로 오자. 교재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를 정리한 거냐면은, 스미 367페이지까지를 요약 정리 문제로 다 끝낸 거야. 나머지 그 교재에 있는 많은 설명은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는 정도.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제시한 이게 딱 남아야 되는 거지, 그치? 얘기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보충 자료 좀 보자. 보면 이제 교재 편지하고는 좀 다르게, 교재 편지하고는 다르게 자료는 어떻게 돼 있어? 생활 지도의 이론이다 해서 이제 청소년 비행 이론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아? 맞지? 보충 자료 표본. 자, 여기 좀 보자. 자, 봐봐. 근데 이제는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생활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 청소년들이 왜 일탈을 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먼저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청소년 지도 이론, 진로 이론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청소년 비행 이론이 먼저 정의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자, 여기 머리 들고 스마고 청소년 비행 이론을 먼저 정리하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로 이론 이게 들어가면은 거기 이게 연결이 되기 쉽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청소년 비행 이론 얘기하자. 근데 있잖아, 상담론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이 청소년 비행 이론 쪽이 참 많이 나와. 그래서 요거는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뒤에서 하나도 이제 중요한 거 딱 찝으면 상담론에서는 대체로 중요한 게 다 정리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교재를 보자. 보충 자료 보자. 처음에 거시론이라고 돼 있잖아. 머리 들어봐. 우리가 거시, 미시라는 개념을 많이 쓰거든. 간단하면 거시는 사회적인 거고, 미시는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 거다. 청소년의 어떤 비행이 생겼다. 근데 사회의 어떤 일정 부분에 영향을 준 건 전부 다 거시이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대신에 청소년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또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잖아. 거기 미시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관점을 알겠어? 그래서 여기 처음에 거시이론에서 나온 게 뭐야? 아노미이론이라고 나오지 않아? 줄 치고. 아노미이론은 이렇게 줄을 쳐주고, 근데 우리가 비행 이론 중에서도 다 할 수는 없어. 이제 중요한 것만 딱딱 집어서, 그치? 근데 그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정리 잘 하면 되지, 그치? 자, 이제 자료 뒷장 넘겨봐봐. 자, 요거는 선생님이 또 알기 쉽게 먼저 설명해 줄게. 근데 거기 이제 자료가 쭉 있는데, 그치?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주는 걸 가지고 옆에다 좀 이따 설명 좀 듣고 필기 좀 해. 응? 자, 여기 잠깐 보자. 우리가 아노미이론은 두 학자를 얘기해. 첫째, 드르켐의 아노미이론을 얘기해. 자, 여기 보자. 이제 우선 드르켐의 아노미이론을 먼저 얘기하고, 좀 이따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치 머튼의 아노미이론 이 두 가지를 딱 정리해야 돼. 이거는 자 우선 드르켐 얘기를 먼저 해줄게. 그러니까 드르켐의 아노미이론은 이거였더라. 뭐냐면 필기를 이 공간을 짝짝 붙여야 되니까 자, 여기 봐봐. 근데 드르켐은 청소년들이 왜 일탈이 이루어질까? 일탈이라는 것은 비행을 얘기하는 걸 거야. 좋은 일 할 때 일탈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 그치? 자,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본 거야. 기존에 어떤 이제 사회적인 규범이 있잖아. 기존에 사회적인 어떤 이제 규범이 있어. 이제 예를 들어볼까? 선생님 이렇게 예를 들을까? 요건 좀 시대적으로 조금 안 맞지만은 이제 조금 이제 뒤로 가서 얘기를 하자. 남녀에 대한 어떤 구분이 정확하게 돼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 있어. 좀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자는 집안일, 뭐 이렇게, 그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근데 그런 사회적인 규범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약화가 되는 거야. 약화가 돼? 그러면서 이제 어때? 이제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새로운 사회적인 이제 규범이 이제 생겨날 거잖아. 어떻게 생기는 거지? 무슨 소리냐? 남녀가 똑같지, 그치? 남녀가 평등한 거지. 이렇게 이제 새로운 규범이 생겨나는 거잖아. 근데 일단 잠깐 들어보자. 근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가 이제 약화되는 중간에 이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않나? 이게 바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 이거는 분명히 틀렸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미처 안 만들었던
괴리가 생기는 기간이 있잖아, 그치? 이해돼? 또 이런 것도 있지, 얘들아. 뭐냐면 얘가 약화가 됐고 이제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졌어. 근데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저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놓고 싶지는 않지, 솔직한 얘기로, 그치? 뭐 집에 오면 남자는 쉬는 거, 여자는 뭐 일하는 거, 이게 돼 있으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어때? 저거를 놓고 싶은 마음은 많지 않을 거야, 그치? 그런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때? 이 새로운 규범을 빨리 받아들이고 싶은 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 이해됐어? 이때 이 괴리에서 오는 일탈. 응? 일탈. 이게 무규범 상태라고 하는 거야. 아놈이라는 게 무규범이야. 응? 무규범. 그러니까 규범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일탈. 요거를 아노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드루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어떤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인 전체의 어떤 일탈을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드루켐이 이야기하는 아노미 이론이 뭔지 알겠어? 이해됐어? 옆에다 써봐. 자, 거기 이제 보충 자료 보면, 박스에 아노미 이론이 있고 드루켐이 처음에 나왔잖아, 그치? 근데 드루켐의 이론이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거를 이해하면 거기 설명되어 있는 게 다 이해가 될 거야. 자, 옆에다 이렇게 써놔. 드루켐이 이야기하는 아노미 이론의 이제 골자는 이런 일탈을 얘기하는 거야. 아노미라는 게 원래 무규범 상태를 얘기해.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또 뭔지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제 그 보충 자료에서 중요한 거 딱딱 체크해 줄 테니까 정리하면 돼. 자, 뭔지 알고 딱 줄 쳐놓으면 되잖아, 그치? 자, 이제 머리 들어보자. 드루켐의 아노미 이론을 얘기했으면 이제 머튼의 이제 아노미 이론을 얘기하자. 자, 들어봐. 이 머튼이라는 학자는 이제 어떤 현상을 봤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막 이렇게 유럽에서, 그치? 미국으로 많은 청교도 이민자들이 오잖아. 그치? 근데 그들이 미국에 딱 발을 들이면서 굉장한, 진짜 막 커다란 꿈을 꾸고 왔잖아. 근데 막상 미국에 와서는 어떠니? 그들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아주 극히 제한적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회 적응을 못하고 일탈적인 행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범죄자 집단도 되고, 그치? 또 어떤 이제 거리에 뭐 홈리스도 되고 막 이렇게 되고 불행한 걸로 가는 거. 그래서 이 머튼이라는 이제 학자는 왜 저럴까, 그치? 이제 그걸 이제 연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이들이 우선 문화적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문화적인 목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문화적이라는 것은 다 공유하는 거. 문화라는 건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가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문화적인 목표라면 모든 이의 추구하는 목표를 얘기하는 거야. 모든 이가, 그치? 목표를 문화적인 목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민자들은 어떤 문화적인 목표를 갖고 있을까? 성공이라는, 그치? 돈 좀 벌어보자, 응? 성공하자. 이런 식의 이민자들의 문화적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런 문화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 수단. 그치? 이 수단은 제도화된 수단을 통해서, 응? 제도화된 수단을 통해서 저 목표를 이루어야 되잖아. 근데 이 제도화된 수단이라는 게 뭐냐면 합법적인 수단. 합법적인 수단을 얘기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물어보자.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합법적인 제도적인 수단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죠? 뭐 어떤 자신의 근면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성실함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거는 거시적인 관점은 아니지. 미시적인 관점이잖아. 그치? 사회가 어떤 해야 될 역할은 아니잖아, 이런 건. 그치? 개인의 어떤 성향의 문제인 거지. 그치? 맞나? 근데 교육은 어때? 교육 같은 거? 이거는 거시적인 관점이지. 그치? 이거는 사회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 그래서 막말로 어떤 이민자가 왔을 때 사회적으로 교육을 잘 시키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래서 그들이 어때? 능력을 쌓아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때 이 수단은 제도화된 수단이잖아. 그리고 합법적인 수단이잖아. 맞나? 근데 여기 좀 보자. 근데 현실은 이러한 식의 제도화된 수단을 사회가 제공할 수 있니 없니? 모든 일에 균등하게. 그건 어려운 일이잖아. 이거는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많은 부분에 못 미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돼? 불법적인 행위를 많이 하게 되잖아.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기를 친다든가, 그치? 또 뭐도 있을까? 뭐 사기를 치거나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에게 뭐 착취를 한다든가, 그치? 아니면 어때? 폭력을 한다든가, 응? 이런 식의 어떤 불법적인 이탈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불법적인 일탈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사회가 무규범 상태로 가는, 그치? 오케이?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로는 이걸 이제 골자로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어떤 제도화된 수단에 이쪽에 그치 합법적인 수단에 사회적인 어떤 제공이 문제가 있음으로써 그치 어떤 궁극적인 일탈, 결과적인 일탈이 발생하는 거다. 그 사회 책임은 이 제도화된 어떤 합법적인 수단을 제공해서 그치 이런 불법적 일탈 행위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치? 이해됐어? 머튼이 이야기하는 아노미로는 어떤 초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이것도 필기해봐. 그래서,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기회, 균등에, 그치? 부여를 해야 되지 않냐, 그치? 기회 균등을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치? 사회에 제도화된 수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머튼의 아노미론을 얘기해.
그러니까 두레켐하고 저기 뭐든 전부 다 아놈이 무기범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제 초점이 다른 거지, 그치? 요런 식으로. 오늘 밤에 축구하지? 야, 근데 일본이 이겼지? 미쳤어, 새끼들, 그치? 응? 아니, 그것들이, 그치? 사람 긴장하게 만들지, 그치? 씨, 떨어지면 어떡해. 걔네들이 떨어지면 몰라도, 그치? 참나. 별짓을 다 해, 새끼들이, 그치? 응?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용서하는 건 일본이 못하고 우리도 못하면 용서해, 그제? 근데 용서 못하는 건 뭐니? 일본은 했는데 우리가 못하면 그건 용서 못해, 그제? 근데 국경을 맞댄 나라는 모두 그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좋은 관계가 좋은 나라는 딱 지구상에 어디밖에 없니? 미국하고 캐나다, 응? 여길 빼고 나머지는 다 앙숙관계지, 그제? 좋을 수가 없지, 뭐, 그제? 그래서 보면은 우리하고 일본은 뭐 영원한 그제 앙숙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제. 아니 어떻게 스페인을 이겼지? 스페인 잘해. 세계 3위인가 4위지 걔네들이. 걔네는 맨날 우승 후보야. 근데 일본이 이긴 두 나라가 진짜 잘하는 독일도 어떠니? 독일도 억수로 잘하는 나라거든. 그치? 세계 순위 매기면 1등은 어디야? 브라질. 2등이 벨기에. 벨기에 떨어졌지. 그 다음에 스페인. 이렇게 들어가지 않니? 그 다음에 뭐 독일, 아르헨티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 맞지? 이 순서가 대충 맞을 것 같은데? 아닌가? 1위는 맞아. 브라질, 벨기에가. 3위가 스페인 아닌가? 뭐 3, 4위 정도 될 것 같은데 스페인이. 그치? 근데 그런 나라를 일본 애들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 일본 애들 진짜 어제 뒤집어졌겠지 뭐, 그치? 난리 났겠지 뭐, 그치? 우리 가나전 할 때 2골 주다 2골 넣었을 때 어때? 완전히 난리가 났었지, 그치? 근데 골키퍼 새끼가 못 막아서 하나 줬어, 그치? 그거 이겼어야 돼, 가나전을, 그치? 그럼 오늘 포르투갈하고 어떠니? 뭐 여유롭게 해도 되잖아, 그치? 막말로 극단적으로 져도 돼. 그 골득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유리하대. 가나만 이겼으면. 근데 그치? 어떨 것 같아? 너희들 생각은 어때? 우리가 포르투갈 비긴다는 얘기 하지 마. 비기면 떨어지는 거야, 우리 무조건.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포르투갈도 억수로 잘하지, 거기도. 포르투갈이 세계 8인가? 세계 8위지. 포르투갈 세계 8위야. 질 것 같아? 야, 그래도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응원을 해야 되겠지? 축구 봐, 응? 아이씨, 말도 안 되래, 일본은 어떻게 권하니, 자샤. 응원 못하지. 계속 배 아프지. 저번에 축구 안 봤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지? 너 다야 안 봤다 그랬나?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봐, 응? 오늘은 봐? 그 다음 시간에 독후감 써서 내, 응? 그래서 누가 또 안 봤다 그랬지? 축구? 연비 너도 안 봤나? 봤지? 혜인이 네가 안 봤다 그랬어, 혜인이? 너도 봤어? 꼭 봤나? 몇 시부터지? 12시? 그치? 그건 조금 시간이 많이 늦는다, 그치? 12시려면은, 그치? 가서 이제, 준비하고, 그치? 그러다 잠들어 버리는 수가 있지, 그치? 잠자지 말아야 돼, 그치? 근데 오늘, 그치? 그래.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질 가능성이 많지 뭐, 그치? 질 가능성이 많을 거야. 근데 이제
실력으로는 안 되지 뭐, 그치? 근데 천사 뭐밖에 없는 거야. 이제 투지, 그치? 이제 옛날 사람으로 말하면 깡밖에 없는 거지, 그치? 막 들러붙어야지 뭐, 그치? 뭐 볼 거 있어, 그치? 그래서 그냥 여차 싶으면 어떠니? 퇴장당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는. 뭐 다음에 게임이 뭐 있어? 질 것 같으면 어떠니? 퇴장당해도 좋고, 그치? 그래서 안 되면 몸으로 앵겨야지 뭐, 그치? 그 방법밖에 더 있겠나, 그치? 그러면은 걔네들이 이제 위축이 되지, 그치? 근데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응? 그래서 하다 요번에 잘해서, 그치? 근데 아시아가 일본하고 호주 두구에 올라가지. 야, 근데 중동 국가들은 안 되겠더라, 그치? 다 떨어졌지, 걔네들. 이란, 사우디, 카타르 다 떨어졌지, 그치? 이 동아시아 쪽이 좀 다 살아남았어, 그치? 호주, 일본,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 되면 아시아는 딱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 그래서 보면, 그치? 중동 애들은 재미없겠어. 억수로 돈 들여가지고, 그치? 진짜 한심할 것 같아, 그치? 300조 들었다리나? 300조 들었다리지. 근데 300조 들었다리지 않니? 300조의 돈을 들였는데, 다 떨어진 거야, 그치? 응? 그러니, 남이잔치니까 그건 영 아니지, 그치? 자,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보충 자료 봐봐. 박스 들여다봐. 드루켐의 이야기 좀 읽어보자. 아놈이란 분업하던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통된 규칙을 만들지 못해 협조가 안 되고 사회 연대가 약해서 있는 약해진 무규범 상태 또는 규칙이 붕괴된 상태라고 정의 이렇게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이제? 아니 지금 드루켐이 이야기하는 그 오른쪽 설명이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적인 규범이 약화가 됐고 새로운 이제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지는 단계잖아, 그치? 근데 이 약화된 것과 이제 새로운 사회적 규범 사이에 괴리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 그치? 또는 어떤 혼조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무규범 상태를 드루켐은 뭐라 그랬다는 거야? 그거를 아놈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 또 읽어봐. 드루켐은 자살론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사회 기준의 붕괴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살의 한 형태, 곧 아노미적 자살이 있다고 하였다. 그치? 이해됐어? 그러니까 드루켐이 말하는 아노미적인 자살이라는 게 사회적 규범이 무너졌으니까, 그치? 혼조된 상태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극단적이면 이거 얘들아 이렇게까지 갈 리는 없겠지만 여기 봐봐. 남녀 구분을 해서 기존에 사회적 규범이 있었잖아. 근데 남녀 평등이라는 이제 규범이 새로운 이제 사회 규범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아직 안 만들어졌거나 혼조 상태에 있는데 여자 중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무규범 상태를 못 이기는 거야. 억울해서, 그치? 그럴 수 있지. 여자 중에 다혈질인 여자들이 있잖아, 그치? 야, 말이 되냐? 이렇게 사회적인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졌는데 남자인 네가 왜 우겨? 그러면서 열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살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아노미적인 자살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이게 이해됐어? 그러니까 자살은 이런 사회적인 아노미 현상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드루켐은 자살론에서 얘기를 해. 드루켐은 자살론 워낙 유명하지 뭐, 그치? 그 다음에 머튼 읽어봐. 머튼은 뭐라 그랬어? 아노미 현상은 자신의 문화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이것도 말 이해됐어? 여기 봐봐. 머튼은 문화적인 목표, 성공이라는 모든 추구하는 목표, 요거를 달성하는 제도와 합법적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갖는 사람들인 거야. 그럼 그들은 어때?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잖아. 일탈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이게 머튼은 아노미 현상이라고 봤던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 박스는 됐고, 박스는 뭐 큰 의미 없고, 자, 밑에 2번에 비행 하위 문화 이론을 또 체크해봐. 자, 요거 얘기하자. 이번에는 아노미 이론은 이렇게 끝내고 비행 하위 문화 이론을 스마 또 얘기해 보자. 보자. 머리 틀어. 이것도 쌤이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파트는 쌤이 좀 설명해주고 필기해. 요건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 여기다 우리 하위문화라는 게 뭐지? 하위문화는 문화 속의 문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들어보면 전체 문화가 있잖아. 근데 전체 문화, 예를 들어 전체 문화가 뭘까? 대한민국의 문화, 우리 한국의 문화, 이 전체 문화잖아. 맞지? 그러면 이 전체 문화를 가지고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지? 지역 문화를 또 구분할 수 있지. 또 세대 문화를 구분할 수도 있지 않니? 또 반문화를 구분할 수가 있어. 밤이 아니라 반향은 이렇게 되는 문화를 구분. 그 지역 문화라는 건 뭐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을 전체 문화를 놓으면 경상도 문화, 전라도 문화, 서울 문화, 인천 문화, 이 지역 문화가 또 있잖아, 그치? 또 어떤 문화도 있어? 세대별 문화도 있지, 뭐, 그치? 10대 문화, 20대 문화, 이게 문화가 있잖아. 그리고 반문화, 반은 반대하는 문화를 얘기하는 걸 거야. 응?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좀 더 볼 수 있죠. 요 개념이 요게 뭐예요? 하위 문화의 개념 아니겠어? 일단 하위 문화가 뭔지 알겠어? 그리고 하위 문화는 자 잠깐 들어봐. 하위 문화는 상대적인 그런 가치양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자. 자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하위 문화는 상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의미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쌤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얘기해 보자. 한국의 문화. 됐죠? 그 중에 청소년 문화를 얘기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어느 게 전체 문화예요? 한국 문화가 전체 문화고 청소년 문화가 하위 문화잖아. 맞지? 요게 전체 문화가 되고 요게 이제 하위 문화가 되잖아. 맞지? 근데 또 봐봐. 청소년 문화 중에서도 또 이걸 또 나눌 수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를 좀 더 나누면 어떻게 나눌까?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중에 근로 청소년이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근로 청소년 문화를 또 얘기하는 거야. 얘기됐어? 그러면 근로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 문화하고 구분했을 때 이 청소년 문화는 또 어떤 문화가 되는 거야? 전체 문화가 되는 거지. 그 근로 청소년 문화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하위 문화가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럼 지금 물어볼게. 청소년 문화는 전체 문화야, 하위 문화야? 그때 달라요. 그치? 그러면 어느 문화가 전체 하위 문화다라고 픽스시켜서 얘기는 못하는 거지. 절대적이지는 않잖아. 상대적인 가치다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야. 하위 문화는. 일단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하위 문화는 자, 여기 잠깐 들어와.
하이 문화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짝짝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 그치? 우선 세 개로 이렇게 구분해. 그리고 사이 문화 자체는 상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의미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 여기까지 얘기 됐어? 우선 여기까지 필기를 좀 해봐. 하이 문화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이제 얘기를 또 할게. 자, 이제 피게 됐으면 이제 머리 들어보자. 근데 이런 문화에서, 봐라. 나 문화의 범위가 전체 문화, 하위 문화 이렇게 이제 좀 더 세분화적으로 들어가잖아. 맞지? 근데 전체 문화의 응집성이 높아, 하위 문화의 응집성이 높아. 하위 문화가 응집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 범위가 작으니까,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지 않아? 가족이라는 어떤 집단의 소속감하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은 어때? 어느 게 더 높아?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더 높지, 여러분들, 그치?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좀 더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이 하위적인 문화가 응집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위 문화 중에 반문화라는 게 뭐지? 근데 반문화는 이제 지배 구조, 지배 계층이 있잖아, 얘들아, 그치? 지배 계층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하위 문화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야? 일탈이 생기는 거지, 그치?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비행 청소년 문화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그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게,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 그랬나? 쌤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쌤이 사회적인 전체 기준이 교복을 입혔어.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운동화를 신고 그러고 이제 다니게 했단 말이야. 근데 절대 운동화를 이렇게 뒤를 꺾어 신으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제재를 많이 했어. 그리고 이제 웃긴 게 카라라는 게 있거든. 여기에 이제 이게 딱 호크 채우고 여기에 이제 하얀 거 이렇게 되는 게 있어. 근데 그 하얀 게 바깥으로 삐져나오면 학생 주임한테 걸려서 뒤지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규범이 있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니? 저항을 하지, 그치? 그래서 막 운동화도 꺾고 신고, 그치? 일부러 이렇게 조금 빼놓고 신고 모자도 이렇게 눌러 쓰고 막 이러고 다닌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거기에 어떻게 돼? 저항, 도전하는 문화 형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조금의, 그건 이제 귀여운 일탈이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일탈이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들의 비행이, 그치?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제 비행 하위 문화 이론의 초점인 거야. 이해됐어, 이거는? 자, 요거까지 체크해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선생님이 좀 잠깐 얘기해 볼게. 얘들아, 저기 반문화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만 되잖아. 그럼 선생님 반문화라는 것은 안 좋은 거네? 아니, 그렇지는 않아. 반문화가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아. 예를 들어볼까? 그럼 히피족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지? 전후 미국에서 전쟁에 대한 어때? 베트남 전쟁 끝나고 나서 근데 젊은이들이 어떻게 돼? 굉장히 방향을 잃어버리잖아.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되고 막 그러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직업도 안 갖고 이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 그치? 히피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꼭 딱히 부정적이지는 않아. 그들의 어떤 문화로서의 자리를 잡고 좀 더 거기서 가치가 많이 또 형성이 된 것도 있고 그래. 반전쟁적인 부분도 많이 높이 사야 될 정서잖아. 그치? 그래서 꼭 반문화가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는 거야. 응? 그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 응?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비행 하위 문화 이론까지 됐어. 자, 그러면 자, 읽어보면서 또 체크할 거 하자. 이제 이해했으면 들어가자. 지배적인 가치가 중산층 기준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으므로 하류계층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있어서 비행을 저지른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인 어떤 지배계층에 대한 기준, 그치? 여기에 이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지, 뭐, 그치? 비행 하위 문화 이론.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거시이론에서는 이렇게 딱 두 개 중심으로 정리해. 갈등이론은 뭐, 그치?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이야기니까 갈등이론 여러분 읽어보고. 그래서 거시이론에서는 아노미이론하고 비행 하위 문화 이론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그치? 자, 그럼 미시이론은 잠깐 쉬었다가 미시이론 중에서 또 소마 정리하자. 잠깐 쉬었다 하자.